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코리아 오토 글라스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즉, 회사의 역사죠. 과거의 사건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회사의 본질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엿보자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은 한 30%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이 30%도 못 채운다면 실패 확률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경영성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 2017년 6월하고 지금 2018년도 6월을 비교했어요. 한번 볼게요. 매출은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매출 감소했죠? 자, 그러면 한번 6월달, 그러면 4월에서 2, 4분기만 한번 볼게요, 2, 4분기. 4월에서 6월은 어때요? 증가했죠? 그러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1, 4분기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회사는 저도 처음 보는 회사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보는 회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회사가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먼저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자동차 유리와 관련된 회사예요. 그런데 1, 4분기는 하여튼 감소했어요. 어떤 뭐 전방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현대차에 무슨 뭐 노사분규가 있었는지, 뭐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현대 관련된 그 매출이 좀 많더라고 이 회사가.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1, 4분기는 감소했고 2, 4분기는 좀 많이 좀 뛰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도 자 감소했어요. 이건 다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은 2, 4분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익은 많이 났어요. 199억 절대적인 이익은 많이 났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손익계산은 저번에 뭐라고 했죠? 위치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돌멩이가 있는데 하나는 땅바닥에 있고 이 하나는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딱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어떤 게 더 커요? 그렇죠. 이 돌멩이가 운동에너지가 더 크다고 했죠. 손익계산서는 이 위치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차저주표는 이 운동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된다고 했죠.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이 돼요. 그 이익은 절대적인 이익이 엄청 많잖아요. 벌써 누적된 게 2254억이에요. 2181억. 이런 회사들은 비율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재무제표 비율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 회사들은 튼튼해요. 안정적이에요. 이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비율 분석 안 하셔도 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비율 분석이니 뭐 그런 건 안 하고 좀 본질적인 부분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그냥 숫자가 했니, 뭐 안 감소했니, 증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숫자 이면에 있는 이 회사의 본질을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쪽은 뭐냐?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무게라고 했죠. 이 무게. 땅바닥에 있는 무게예요. 이건 뭐냐? 이게 무게가 엄청 커요. 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이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무게. 이 무게가 엄청 크고 손익계산서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좀 높이가 어중간해요 지금 높이가. 그래서 회사가 좀 주가가 아마 정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내려와서 떨어뜨리니까 이것보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도 봐봐요.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회사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딱 봐가지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재고 비율이 어쨌네 유동 비율이 어쨌네 이런 회사들은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쪽은 업황을 우선 보셔야 돼요. 업황. 근데 자동차 업황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우선 제가 한번 그 매출을 통해서 한번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매출을 통해서 보면 지금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게 반기예요, 반기. 매출이 2015년도에서 16년도 어떻게 올라갔죠? 올라갔죠?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곱하기 2 하면 대충이라도 잠깐만요. 제가 전장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2376 곱하기 2 하면 4752, 4752. 대충 4752 정도 나와요. 4752. 그러면 약간씩 증가했잖아요. 계속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증가했죠. 근데 236 나누기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대충 한 472 정도 세요. 줄어들었죠. 여기서 많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죠. 여기서 꺾인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그래도 업황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는 증가했어요. 지금 영업이익률 보셔요. 8.2, 10.67, 11.2, 9.93.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회사의 경쟁력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3기 오토모티브를 배웠죠. 한번 그 누가 어떤 분이 분석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또 자동차 부품 업종이에요. 이 회사가 2015년도에 거의 7.8인가 영업이익률이 기다가 지금 2018년도 반기에 3.2%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현대차가 3.4%일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이 회사 아주 좋았던 회사도 뭐냐면 현대차가 납품 후려치기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에 거의 다 따라가요. 모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차 영업이익률에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회사는 어때요? 현대차보다 훨씬 커요. 이건 뭐냐면 이 회사가 가격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있어서 경쟁력이 좋은 회사예요, 지금. 경쟁력이 좋다. 부채 비율은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줄고 완전 줄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배당금은 늘어요. 계속 업황이 안 좋은데도 배당금이 늘고 있어요. 나중에 주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주들이 이제 거기 일본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 회사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아마 유리 그 기술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쪽 유리가 좀 그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이쪽 회사에다 좀 약간 그 이전했나?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그건 모르겠는데 느낌이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일본 회사가 있어서 좀 배당금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배당금 이 부분이 이 회사한테 뭐 이렇게 배당 또 해주기로 암묵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배당금 부분도 좀 매력적이고 분기별 추이를 한번 봐봤어요. 분기별 2017년도 이렇게 딱 가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여기까지 피크로 2016년 6월 달에 항상 6월 달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이. 그리고 이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근데 2018년도 3월 달에 보니까 너무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더 줄어버렸잖아요. 보통 이때는 많았는데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벤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전방 산업에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건들이. 근데 2018년 6월 달에 팍 뛰었잖아요.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6월 달은 좀 영업이익률이 좀 많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산업이 이런 식으로 좀 계절성을 좀 타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거 두 개 합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사업 부문별로 볼게요. 제가 사업 부문별, 이건 사업 부문별, 아까 그 분기별로 사업 부문별로 또 나눴어요. 자동차 안전유리 사업 부분이고 콘크리트 사업, 파일 사업 부분인데 2016년도, 17년, 18년도 이게 영업이익이 있거든요. 자동차 안전유리가 지금 9.9가 아니라 거의 10.56이에요. 이거는 10.56. 그러니까 아까 9.96은 이쪽하고 합쳐져 가지고 9.96이 된 거예요. 9%도 이게 10.56이에요. 10.56.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곱하기 2 하면 446대잖아요.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이렇게 영업이익률 보니까 영업이익도 조금씩밖에 안 줄었어요. 이 자동차 부분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잖아요. 현대차가 3.4인데 3.4%인데 지금 10.56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을 깎아먹는 게 이쪽이 콘크리트 파일 사업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은 좀 증가했죠. 예, 계속 이제 이게 또 한 526 되니까 매출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팍 줄어버렸잖아요. 지금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일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팍 줄었다. 그래서 4.23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9점 몇이 된 거예요. 이게 9점, 여기 보면 9.93.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주식을 만약 투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급적이면 업황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은 빨리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업황이 안 좋은 회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 업황이 안 좋은 회사들은 저는 좋아해요. 이거 관찰하기. 이런 회사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하고 공부하고. 자,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관찰을 어떤 식으로 관찰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How?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성장하려면.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하잖아요. 당연히 매출이에요, 매출. 이 회사는 매출. 근데 전방 산업이 어때요? 현대차 계열이 거의 70, 80% 가까이 돼요. 현대차 계열이 80%. 현대차가 지금 안 좋잖아요. Q가. 지금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만약 P 곱하기 Q잖아요, 매출은. 그러면 이게 증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자, 하나씩 고민해봐요. Q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방산업, 현대차가 첫 번째 좋아져야 돼요. 두 번째, 만약 현대차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GM이라든지 뭐 다른 거래처, 이렇게 해외에 있는 거래처를 늘려서 수출을 다른 거래처에다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 늘어나는 어떤 추세가 보인다. 그럼 이 회사는 업황이 안 좋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Q가 늘려면 당연히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돼요. 유리잖아요.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지금 여기 뭐야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유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면 고부가가치 유리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한 별로 포트폴리오로 하면 이 회사가 이제 또 이걸로 하면은 당연히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P도 마찬가지예요. P도 고부가가치 유리를 하면 P가 증가하니까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회사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제일 잘 갈 것 어떻게 보면 10% 영업이익률 10%면 이쪽에서는 정말 잘 갈 것 같아요. 만약 자동차 업황만 좋아진다면 제일 탄력적으로 잘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영업이익률을 깎지만 이게 비율이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쪽하고 이쪽 그 사업 부분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잘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이거 관찰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늦더라도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여유 있게 가셔야 돼, 항상.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공부하면서 그 자기 어떤 그 조건에 맞을 때 들어가는 게, 자기 조건이 딱 맞을 때 맞는 회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관찰하고 있다가 조건에 맞는 회사 딱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내가 조건도 안 맞는데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쟁력은 좋은 회사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봐야 될 사항이니까 이제 그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번 그 우리가 주석은 안 볼게요. 주석은 안 보고 이건 굳이 뭐 재무 비율이라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보셔도 이 회사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리스크는 없으니까 주주만 한번 보고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여기 보면 정몽익 씨가 25%, KCC가 19%, 그 다음에 이 아사히 글라스 이 회사가 1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한테 좀 배당을 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당 관련돼서는 이 회사도 괜찮은 하나의 대안처가 아닐까.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요. 그 다음 배당 한번 볼게요, 배당. 자, 여기 보니까 8,000원에서, 이거, 100만 원 단위죠. 예,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2.46에서 4.15. 이제 올해는 막 이 정도만 돼주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돼주더라도 700원 정도만 해주더라도.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가. 예. 그것만 관찰하시면 그 정도 부분만. 그래서 이게 자동차 안전유리가 있고 또 콘크리트 파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12월에 인수를 해서 2017년도에 합병을 했어요. 합병. 이때는 이제 종속회사로 있었는데, 종속회사로 있었는데, 합병해서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된 거죠. 자, 이제 자동차 안전부 유리 부분. 자동차 산업 전망이 나와요. 2018년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출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미 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계속. 전망이. 여기도 그렇고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드는 업황인데, 예, 당연히 회사도 좀, 뭐랄까, 크게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파이가 줄어드는데 계속. 이 건설, 이 건설 콘크리트 파일 부분도 아까 그 건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2018년도까지 증가했는데 이 성장률이 좋다가 증가율이 좋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7%씩 성장 10%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꺾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가 돼서 아마 2019년도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 쪽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 쪽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올라가다 힘겼잖아요. 지금 계속 성장 팍팍 하다가 힘겨워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꺾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꺾일 확률이. 자동차 안전불이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그리고 경기 후행적인 특성이 있다는, 이건 대충 읽어보셔요. 상식적으로 1, 2년 그 기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된다는 거. 자동차 안전불이 이쪽도 4, 5년. 예, 예.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7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 정도 줄어들었는데 70%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뭐 거의 이 회사가,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 회사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제품을 개발하면 70%니까 이 기존 회사에다가 가격을 올려서 팔면 되잖아요. 신제품. 좀 고부가가치. 그러면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고부가치 유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많은 데는, 점유율이 높은 데는
이런 식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경쟁이기 상대 자동차 경쟁이기 때문에 유리에 또는 경쟁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안 꺾이고 상당히 좀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또 매출도 증가. 여기 업황이 좀 안 좋더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대차 말고 다른 회사에 또 진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왜냐면 이미 기술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요. 좀 관찰을 하셔요. 안전유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현대 기아차 성장과 이게 거의 뭐 한 70% 차지하는데 아니 거의 현대 기아차가 70, 8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한쪽에 너무 과하게 차지하면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거래처가 좀 다변화돼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죠. 신기술 경량화해서 이렇게 줄이고 강도도 유지하고 그 다음 지금 선루프 글라스 파손 이 사고가 잇따르니까 접합유리가 적용돼 선루프 개발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상을 투여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좀 미래적이요. 이거 상당히 나중에 이거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미세한 열선을 한 전면 발열 유리 이런 부분들은 고부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개발되면 가격을 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는 양산이 되고 또 하나는 개발 이미 하나는 개발하였고 하나는 양산 이게 아마 양산을 하고 이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 되고 양산 한번 정확한 건 확인해 보셔요. 아까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합유리가 이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접합유리가 이제 그 고부가 가치율이고 강화유리는 그냥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계속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유리가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것보다 이 강화유리보다 이제 이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가격 변동 추이를 보니까 접합률을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52,000원에서 54,000, 58,000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접합률이는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다. 고부가가치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가격 주도력이 있다라는 거. 강화유리는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계속. 콘크리트 파일도 계속 떨어지고 가격이 이 부분은 가격 주도력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높고 지금 합쳤어도 1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지금. 그리고 최근 고급 사양 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접합유리의 제품 가격이 상승. 그리고 당연하죠.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에는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변동 하락 요인. 그냥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리 이제 원자재 이게 원자재 비율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여기서 감가상각이나 그 급여, 즉 고정비는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안 되더라고. 20% 약간 밑에 한 18% 정도 되더라고. 18%. 원자재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원자재.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건 이제 뭐야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 비율이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건 좀 올라갔고 이건 떨어졌고 예, 예. 대충 봐도 아 이건 비슷하잖아 이건 비슷하고 지금 이거는 곱하기 2 하면 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갔죠 곱하기 2 하면 예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콘크리트 파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진 거 보니까 이때 좀 한 곱하기 하면 12,000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뭐야 가동률은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예, 이렇게 보시고 어, 지금 오늘은 그 뭐야 판매 경로 이렇게 하는데 회수 기간이 2달에서
세 달, 이거 두 달, 두 달. 매출 채권이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발생한다. 매출을 하면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 전략. 이제 고품질 제품 차음률이 전면 발열률이 H 이게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그 율인가 봐요. 앞에 이런 부분이 있고 신제품 이렇게 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뭐 현대차가 한 79% 차지하잖아요. 79%. 나머지는 한 1%, 21%. 이게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어, 좀 증가가 되면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현대차가 또 업황이 좋아져 증가가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로열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로열티 계약 차업률이는 뭐 기술 계약률로 있는데 뭐 금액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고 연구 개발 비율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 보셔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재무제표 숫자 어떤 계정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재무제표 숫자를 통해서 한번 숫자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우리가 숫자를 그냥 여기 있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좀 가공을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왜냐면 좀 그 이쪽이 사업 부문이 좀 여러 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한번 영업이익률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래 분기마다 어떤 계절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그냥 뭐 2015년도부터 쭉 한번 이 회사의 성장 추이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사업 부문별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떤 건가? 이 회사는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좋고 단지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왜? 전방 산업의 업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거 하나만 나쁜 거예요. 이 회사의 경쟁력은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되는데 그 자동차 부분에서는 나머지 이제 그 건설 그 콘크리트 파일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4%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쪽에 어떤 본질은 자동차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첫 번째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두 번째는 어, 거래처가 늘어난다든지 거래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좀 이쪽에 업황이 지금 안 좋더라도 이 부분에 좀 증가되네. 뭐 사업 보고서 보니까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떤 양산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설비 투자를 양산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은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뭐이 회사를 투자하라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어요. 그냥 어떤 숫자가 이익률, 뭐 부채 비율, 무슨 유동 비율,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회사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쟁력을 보여야 되고 어차피 경쟁력만 있으면 그거잖아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끝까지 좋아질 수도 없는 거, 나쁜 것도 끝까지 나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나빠지다가도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업종이 버블이 생겨요. 그러면 그 버블이 끝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또 소외된 업종이 다시 또 이렇게 경기 순환하고, 이 경기 순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다 모든 게 순리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너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종목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고 소외된 종목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관찰하셨다가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면 그때 좀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고서라도 그때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올라요. 또 오를 때는 또 이 업체들이 그냥 조금 오르다 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경기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면 업황이 터닝 포인트가 되면 또 한참 동안 올라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